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주말 각 정당과 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전남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어제 오전 진도읍 장터에서 유세전을 펼친 데 이어 광양, 해남, 무안 등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전남 동북권 시장 군수, 광역기초의원 후보들도 지역민들이 몰리는 대형 상가와 종교시설 등지를 찾아 표심을 파고들었고 후보별 선거운동원들도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예정된 가운데 선관위 주관 여수시장 후보토론회가 오늘 오후 5시 10분부터 광양시장 후보자 TV토론회가 내일 오후 3시 15분부터 여수 MBC를 통해 생방송으로 개최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동안 희생해왔던 지방 공무원들의 선거 업무 거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벼락에 붙은 선거벽보는 공직선거 본선거의 시작을 알립니다. 집집마다 유권자 손에는 후보자 선거 공보물이 배달됩니다. 사전 투표장 관리, 본 투표장 관리, 개표소 관리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공직선거 관리 업무를 맡아왔던 지방 공무원들이 점차 선거 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핑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공직선거에서의 지방공무원 참여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실시된 대선 투개표 사무원 가운데 63%가 지방공무원이었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지방공무원 비율이 46%까지 떨어졌습니다. 선관위 대신 선거 업무를 하며 온갖 민원을 감당해야 하고 선거 업무 수당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게 선거 업무 거부의 이유입니다. 수당 인상 등 선관위의 선거 업무 처우 개선 노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방공무원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선관위 고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이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선관위는 여전히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업무 지원 참여가 절실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데다 선거행정 사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이해도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일 지방선거가 임박한 현재까지도 투개표 관리 담당을 구하지 못한 선거구가 발생하는 등 선관위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는 선거 사무를 선관위 직원만으로 치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선거 사무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해 오던 지방 공무원의 참여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투표소로 활용됐던 읍면 동사무소와 학교 등조차 점차 선거 장소 제공의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커지면서 갈수록 선거 치르기가 만만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6일 지방선거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명찬, 김현철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명찬, 김현철 후보는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설 수 있도록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누가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수기 중이고 적절한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경선 이후 정기명 후보의 지지율을 감안했을 때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일정 부분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향후 어느 정도의 컨벤션 효과가 발생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유사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 급여 명목의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운영관리자 B씨 등 17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일부터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을 광주에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린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광양만권에서는 여수 광양항을 중심으로 총 연장 50km가 넘는 순환형 수소 공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50년까지 여수 광양항이 탄소 중립 항만으로 전환됩니다. 그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여수 광양항에 순환형 수소 공유망을 구축하고 항만과 산단에 수소 유통 환경을 조성해 광양만권 수소 산업 생태계를 개척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그린 수소가 나오니까 그린 수소를 자유롭게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환형 수소 공유망은 총 사업비 2,500억 원 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며 여수 국가산단과 율촌산단에서 세풍 황금산단과 광양 컨테이너 부두를 거쳐 광양제철소와 묘도를 잇는 52km의 수소 배관 연결 사업입니다. 대형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이 필수적인데 관련 기관과 기업들은 우선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공동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에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 여기에 GS칼텍스와 남해화학, 삼성물산, 포스코 한양 등 기업들도 용역비를 분담할 예정입니다. 물류 비용이 대폭 줄어들겠죠. 각자 회사들이 뭐 탱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를 공유망이 있으면 바로 인접해서 끌어다 쓸 수가 있으니까. 이번 용역은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착수일로부터 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순환형 수소 공유망 구축이 광양만권을 탄소 중립의 선도 지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정부의 방역정책 완화에 따라 전남도가 각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를 갖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합니다. 전남도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환자별 병상관리와 치료제 공급 방안, 심리지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대응인력 역량 강화 방안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도는 확진자 감소와 의료 대응 역량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여전하다며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해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2년 전 5월 20일 광주에선 MBC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방송이 5.18 민주화운동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자 화난 시민들이 광주 MBC 사옥에 불을 낸 건데요. 당시 MBC 직원들을 이다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밤 9시 반쯤 광주 MBC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볼펜 한 자루, 테이프 한 개 남지 않고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4층, 5층, 옥상 위로까지 쭉 불기둥이 올라가서 그대로 다 전소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한 나는 피눈물 났죠.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언론사에 군인을 배치하고 기사 한 줄, 단어 하나까지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내가 데스크인데 데스크 옆자리에 앉아서 권총 놔두고 기사를 자기가 고치기까지 했어요. 그때의 그 심정, 그 괴로움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해요. 신군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인에 대한 연행과 고문이 이어지면서 언론은 서서히 무력화됐습니다. 그러던 중 5월 19일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MBC가 계엄 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막을 내보낸 겁니다.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보도였습니다. 유언배에 속지 마십시오. 단 1명의 사망자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눈앞에 수없이 죽어간 학생 시민을 목격한 시민들은 방송국에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걸어오고 분노를 터뜨렸다. 문제의 자막이 나간 이튿날 사실 보도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이곳에 있던 광주 MBC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급기야 건물 안으로 화염병이 날아들며 불이 났습니다. 넉 달 뒤 시민 2명이 방화 혐의로 붙잡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말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군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과연 진짜로 MBC 방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이 두 사람의 방화라고 당시 공안당국이 조작을 하였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타버린 광주 MBC 궁동사옥은 권력의 언론 탄압과 이에 영합한 언론의 왜곡 보도, 그리고 시민의 저항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 됐습니다. 권력과 싸우지 않고는 안 된다. 언론 자유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지난 토요일 홈에서 안산 그리너스에 패하면서 연승에 실패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 토요일 2022 하나원큐 K리그2 17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4-3-3 포메이션으로 플라나, 박인혁, 유해일을 최전방에 내세우고 치열한 중원 싸움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지만 2대3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전남은 이날 패배로 4승 4무 6패, 리그 순위 8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편 전남은 오는 25일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부산교통공사와 FA컵 16강전을 치르고 29일에는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충남 아산을 상대로 K리그2 1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광양시가 공직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광양시는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해 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 충돌 방지 담당관으로 감사실장을 지정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고흥군 지부가 반복되는 민원인들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흥군 지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일 A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지난 6개월여 동안 군 행정수행 과정에서 모두 3명의 공직자가 폭언과 폭행을 당했는데도 고흥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무 시간에 현직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며 엄격한 법의 잣대로 무관용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전 여수 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